자, 우리 교재 234페이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일단 써야 돼.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도형의 기본이라고 해서 점선면이라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된다,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듣던 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직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원에 대한 얘기들을 공부하는 게 이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표가 되겠지. 그러면 이 좌표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거리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이동을 좀 시킨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거리를 잰다라고 한 말 뜻은 선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 선분들을 만들게 되면 다각형, 즉 뭐 삼각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심, 외심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까지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는 그냥 선, 뭐 그냥 원, 그냥 삼각형이었다면 얘는 좌표평면상에다가 딱 정확하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을 좌표로 표시하게 돼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거 x축, y축 없이 그냥 삼각형 놓고 외심 구해라, 뭐 외접원의 넓이 구해라, 내접원의 넓이 구하라 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 나오는 뭐 내심의 좌표를 구해서 그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를 구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이 도형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해석기하라고 불러요. 해석기하.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좌표평면사에다 놓고 걔들을 우리가 수치화하거나 도식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1차함수라는 녀석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1차함수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 좀 달라. 1차함수하고 조금 달라. 1차함수하고 비슷한 거. 그 차이점은 아마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또 무언가들을 쭉 하겠지. 자, 그러면 또 여기 나오는 이 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쓸 때 그 안에 중단원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는 일자 함수라는 말을 배웠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오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로 바뀐단 말이야.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는 이유가 얘 1차함수가 엄청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 x하고 y가 2차식에 관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 좌표평면사 놓고 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쟤는 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쟤는 저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이 녀석은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여기에 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대.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좌표를 스몰 a라고 부르고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좌표를 스몰 b라고 부르게 되면 여기 a라는 점에서부터 여기 b라는 점까지 이만큼 이 선분의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잠깐만 칠까?
여기 점 두 개를 선생님이 이렇게 임의로 만들었다?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는 선은 몇 개 그릴 수 있어?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연결할 수 있는 건. 근데 그 중에 가장 짧은 거 네 수업할 거 공부하세요. 자, 얘하고 얘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녀석이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린 얘를 선분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선분의 길이를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항상 최단 거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선분이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짧은 녀석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선 내는 게 가장 짧은 녀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게 되는 모든 거리는 항상 그 두 개의 대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녀석의 길이를 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자 뜻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연두색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무조건 고민하지 마. 요 스몰 a와 스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무조건 거리가 돼. 근데 아마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얘는 그냥 얘네 둘을 가지고 빼라. a에서 b를 뺀 다음에 걔를 절대값시켜. 이렇게 아마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a-b의 절대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거리는 음수거리는 없고요. 무조건 거리가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생긴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좌표 평면상에서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얘는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좌표평면 이렇게 갖다 그려놓고 여기에 A라는 점이 하나 있어. 여기를 X1, Y1 이라고 하고 여기에 B라는 점을 하나 그려놓고 이 녀석이 X2, Y2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을 연결한 요 흰색 선분의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좀 활용을 해보면 잘 봐. 요 A라는 걸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 있는 요 X값이 X1이라는 값이 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X2라는 값이야.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얼마야? 좀 전에 말했듯이 큰 것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X2-X1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요 길이가 X2-X1이라고 쓸 수 있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여기 이렇게 Y축으로 똑같이 했어. 그럼 얘가 Y2가 될 거고 얘가 Y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요만큼 길이가 또 Y2에서 Y1을 뺀 게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요 핑크색 선분의 길이가 Y2-Y1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하게 되면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게 되면 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밑변의 길이 X2-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높이 Y2-Y1의 전체 제곱. 그 녀석의 루트 씌워놓은 이 녀석이 아마도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부에 가게 돼서 고등학교 내신 경기 대비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써주려고 하는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처음 보게 되면 되게 어렵다. 잘 봐봐. 자,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어.
과연 도대체 얘는 무슨 문제인가? 처음에 보면 이거 되게 힘들어해. 그런데 선생님 좀 전에 했던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조금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만큼에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루트의 의미는 x, y라고 하는 이 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 3까지라고 하는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녀석은 똑같은 방법으로 보게 되면 x, y라는 점에서부터 4,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잘 봐봐. 여기에 그냥 난 여기 있는 이 점을 마이너스 2, 3이라고 하자. 그 여기 있는 이 점을 4, 마이너스 5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x, y, 여기 x, y 같은 점이란 말이야. 그럼 x, y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x, y야. 그러면 얘와 얘의 길이의 합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러면 x,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면 이렇게 해서 얘네 두 성분의 길이 합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x, y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얘가 최소값이 되겠냐? 얘에서부터 x, y는 내가 들려서 여기까지 갈 거야. 근데 그 두 성분의 기압이 가장 짧고 싶어. 그러면 어딘가에 있으면 되냐면 얘네 둘을 연결한 요 성분 어딘가에 x, y라는 게 있다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라고 해서 가장 짧아질 거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 3에서부터 4,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4 빼기 마이너스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5 빼기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8의 제곱 루트인 거라서 답은 10 이렇게 나와주는 문제. 그러니까 계산은 무진장 간단해.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식의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뭐 계산이 어려울 건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 계산이 무진장 길구나. 되게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서 필수예제 1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 그러면 A라는 점이 3,A라는 점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선분 A, B의 길이가 2루트 5더라. 하지만 얘는 루트에 20이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자. 루트에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여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여진다. 자, 그랬더니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라고 쓰여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얼마면 돼? 4면 돼. 따라서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다 가능한 거잖아. 따라서 스몰 a라는 값이 4가 될 수도 있고 혹은 0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중에 만약에 하나만 답으로 쓸 것 같으면 문제에서 뭐 a가 뭐 양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질 거란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맞춰서 이제 푸시면 되고요. 여기는 모두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둘 다가 답이겠지.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AB의 길이, BC의 길이 따로따로 해서 구해서 같다 하시면 되니까 오는 이런 데 풀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서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선생님이 풀진 않고 그냥 하나만 설명할게. 자, 거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1,2, 4,5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을 구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2라고 해서 뭐 대충 이쯤에 a고 그 다음에 4,5에서 이쯤에 한 이만큼이 b래. 그랬을 때 x축 위에 어딘가에 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을 거다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공통적인 사실인 거예요.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 y값이 0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점을 그냥 스몰 a, 0이라고 놓고 여기 각각 구해서 갖다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하고 길이가 똑같고 싶대. 우리 예를 들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값이 0인 거니까 0, b로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야, 니네 필수 예제 밑에 해설 있다고 안 풀고 넘어가면 밑에 있는 문제 힘들다잉. 유제 형이체크 문제 풀 때. 다 풀어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로 가봅시다. 카메라가 삐뚤어져 있어.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지금 보니까 A라는 점이 5,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고 B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7,2라고 돼 있대. 근데 점 P라는 녀석이 Y는 2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거나 근데 AP하고 BP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같은 거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얘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눈으로 확인해보자. 자, 5,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대충 한 이쯤에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라고 하는 이쯤에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y는 x 플러스 7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위에 점이 하나가 이렇게 존재해서 얘하고 이 녀석의 거리가 똑같게 만들어라 이 뜻인 거란 얘기지. 그럼 여기 나오는 이게 점 P인데 이 점 P를 뭐라고 놓고 시작해야 될까? 이것부터 확인 안 하는 뜻이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이 0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0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공통적인 사실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요 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X좌표가 A라고 놓게 되면 Y좌표는 2A
플러스 7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렇지. 미지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라서 뭐 a, b로 놓으면 다 안 나온다. 그래서 a, p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a에서 5를 뺀 거니까 여기 a-5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뺀 거라서 얘가 2a 플러스 9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bp라고 하는 이 녀석은 루트 a 플러스 7의 제곱. 2a 플러스 7에서 2 뺀 거니까 얘는 2a 플러스 5의 제곱해서 서로 갖다 놓게 되면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와. a 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안 나오고 1차 방정식 나와서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이 풀어낼 수 있게 되거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계산해보세요. 그럼 칠판 치는 동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내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앞에 있는 거 오다 끝날 때까지 새로운 문제 풀지 마. 자, 4번으로 볼게. 지금 거기 보니까 점 A, B, C가 주어져 있고 점 삼각형 A, B, C는 무슨 삼각형이니? 이렇게 묻단 말이야. 그럼 뭐 하면 돼? 무슨 삼각형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A, B의 길이, B, C의 길이, C, A의 길이를 구해보면 돼. 그럼 구했을 때 두 개 갖고 하나 다르면 뭐 이등변삼각형, 그 다음에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되면 직각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A, B의 길이를 보게 되면 9 빼기 2니까 7의 제곱, 7 빼기 3인 거니까 4의 제곱의 루트.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고, 그럼 BC의 길이는 2 빼기 8인 거니까 6의 제곱, 3 빼기 마이너스인 거니까 4의 제곱의 루트. CA의 길이는 9 빼기 8인 거니까 1의 제곱, 7 빼기 마이너스인 거니까 8의 제곱해서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뭐 한 2분의 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얘는 뭐 어렵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 바로 5번으로 합시다. 자,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 그리고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조금 기억해두면 좋아.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물론 넓이의 최소값, 이 길이의 최소값 이런 건 얘가 좀 다르지만 무언가 최소값이 나오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내에서 다 끝나.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건 아직 한 가지밖에 없기는 해. 아니구나, 두 개 배웠구나.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는 건 첫 번째 2차식. 무슨 뜻인 거냐면 우리 어떤 ax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라고 생겼을 때 여기 나오는 얘가 a에 뭐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써서 이차함수에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공부했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a가 양수라면 잘 생각해봐. 칠판 얘는 지금 현재 무조건 양수야. 그지?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무언가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제곱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전체식은 얘가 가장 작을 때 이 전체가 최소가 되겠지. 그럼 최소값이 얼마가 돼? Q라는 값이 최소가 된다 라고 해서 2차식으로 끌어가게 되는 최소값이 하나 존재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는 최소값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수 하에서 그 명제 끝나고 나서 그 뭐 절대분식 배울 때 산술기하 평균을 배웠잖아. 그래서 이 산술기하 평균도 자주 나와. 물론 이 산술기하 평균은 고등학교 상에서 안 나와. 고등수 하 이후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수원이나 스타일 때 나와.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있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미분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구하게 되는 최소값, 이렇게 세 가지가 최소값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풀어야 된다라고 옵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잘 봐봐. 여기 나온 이 5번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 그리고 여기 나온 얘는 이렇게 정리된 게 교과서라도 내린 적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나하고 공부하게 되면 내가 이걸 여러 번 얘기해 줄 거야. 나올 때마다. 그럼 그때 계속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4,6이고, 그리고 점 P라고 하는 점은 문제에서 보니까 Y축 위의 점인 거니까 0,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 각각의 성분의 길이 아까 했을 때 피타고라스 영에서 루트가 있었잖아. 그 루트 없이 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곱하니까. 그러면 AP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원래대로 풀로 다 써주면, 자, 0 빼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의 제곱, A 빼기 0인 거니까 플러스 A의 제곱의 루트, 여기까지가 AP야. 그 다음 저거 제곱을 해라 이 뜻인 거니까 그냥 루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가 A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BP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바로 쓰게 되면 0 빼기 4인 거니까 4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의 제곱의 루트, 또다시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쭉 쓰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2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을 가지고 뭐 해서 더해서 그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 A 제곱에서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3 이렇게 나와. 그런 다음에 2차항 A 제곱의 개수인 2로 묶어.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자 완전제곱식 만들 거예요. 상수 얼마 필요해? 9라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얘랑 만나면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53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 2배에 A-3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얘는 35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최소값이 얼마? 최소값이 얼마야?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야? 얘들아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양수고 제곱인 거니까 이만큼의 최소값이 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라고. 그럼 얘가 최소일 때가 얼마야? 자,
이 녀석이 가장 작은 건 얼마야? 0이잖아. 그러면 이 전체 값의 가장 작은 값은 얼마야? 35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3일 때 35가 최소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는 뜻인 거죠. 야, 근데 니네 왜 문제풀이를 안 써? 수업시간에 여기 너무 안 된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말고 개념 필기하는 데다가 좀 쓰자. 아까 동그라미 4번까지 했던가? 이어서 동그라미 5번? 중선 정리라고 해. 뭐 넘버를 틀릴 수도 있어. 이어서 하시면 되고, 뭐 아까 3번까지 있으면 4번으로 쓰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중선정리라고 하는 건 삼각형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시험 선생님 노트 갖고 왔잖아요. 노트에다 써야 돼. 자, 중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 배울 때 중선을 배웠었는데 한 꼭지점에서부터 마주보고 있는 대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을 중선이라고 불러. 여기를 M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특정한 식 하나를 성립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A, B의 제곱, 즉 요 길이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 C의 제곱, 즉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제곱 그 녀석을 하게 되면 얘는 2배의 여기 중선 AM의 제곱 그 다음에 뭐 BM의 제곱의 합과 같다더라 이렇게 나와주는 걸 중선 정리라고 불러. 실제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쭉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중선 정리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리거든. 되게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선 정리에 관한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 근데 얘가 아주 많이 쓰이지 않다 보니 문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방법의 옵션으로 중선 정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틀려.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중선 정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머릿속에 옵션을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뭐 이거 증명하는 과정은 따로 하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 중선 정리를 했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몇 가지만 하고 갈게요. 이게 문제 풀 때 중간중간 나와. 자, 첫 번째 외식. 문제를 풀다 보면 점 A 주고 점 B 주고 점 C를 준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심을 찾는 방법은 각각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이 외심이 돼. 그래서 실제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이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1차함수를 구해서 이 중간점을 구한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점으로 직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해서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는 점을 하나 딱 찍잖아. 교점을 찍잖아. 그럼 실제로 얘가 외심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간혹 있더라고. 근데 이게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어. 그러면 외심을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 외심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나와. 즉 다시 말하면 요 길이가 각각 그 외접원의 반지를 위해서 무조건 똑같은 길이가 나와준다더라 이런 뜻인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활용하게 되면 잘 봐봐. 이 A, B, C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은 다음에 요 길이 모두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씩 하나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답이 나와준다. 그래서 외심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푸시면 될 거고 내심의 경우에는 찾는 방법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생겨있는 이 삼각형에서 요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을 연결하면 여기에 내심이 나오게끔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갖냐면 각각의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내심에서 또 이렇게 수속 내렸을 때 얘네들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돼서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게 발생을 해. 그래서 얘는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예심의 좌표를 구하는 건 사실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뭐 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다 이 녀석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닮은다고 나오게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예각삼각형 A, B, C가 있고 이 각 A를 가지고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싹 그렸어. 그리고 그 점을 D라고 하자.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으로 할 건데 그걸 오늘 할지 다음 주에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만약에 둔각삼각형으로 가게 되면 자 얘는 내각의 이등분선 얘는 이제 외각의 이등분할 거예요.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이 각에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여기를 D라고 하자. 그러면 얘 지금 알파를 맞추는 거야. 둘 다 A, B라는 변의 길이와 A, C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비율을 넣어. 즉 UA 대 얘. 여기서도 이 A, B 대 여기 A, C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그 녀석이 B, D 대 C, D라고 하는 이런 비율을 놔줄게. 여기에 B, D 대 C, D. 같은 색깔이 같은 비율이라는 얘기야. B, D 대 여기 C, D.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아 이거를 활용하면 되는구나. 여기 나오는 각의 이등분선은 사실 다음 단원에서 내심, 외심을 배울 때 필요한 거긴 한데
거기서 문제 아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이야. 말 그대로 딱 정확하게 찔렀을 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는 녀석이야. 사실 얘는 중학교 때는 따로 공부한 게 뭐가 있었냐면 찾는 방법은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BC의 중점을 A에서 연결하고 CA의 중점을 B에서 연결하고 AB의 중점을 C에서 연결하게 되면 걔네들은 한 점에서 만나게끔 돼 있고 보통 얘를 G라고 표시했었는데 이 G가 무게중심이 된다더라 라고 돼 있고 여기를 각각 D, E, F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주게 되면 자, 무게중심은 항상 비율이 뭐가 돼? AG 대 GD 그 다음에 BG 대 GE 혹은 CG 대 GF라고 하는 이 녀석의 모든 녀석은 2대 1이라는 비율을 만족한다더라 이렇게 공부했었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각의 이등분선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뒤에 가서 내분, 외분이라는 걸 공부할 때 나온 내용인 거니까 일단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6번 같은 경우에 다시 중선 정리로 와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녀석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에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 서로 같음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시작할 거야. 여기 좌표평면 하나 놓고 여기에 B라는 점을 놓을 건데 얘가 마이너스 A, 0이라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 여기에 C라는 점을 놔서 이 녀석을 A, 0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변 BC의 중점이 지금 어디야? 여기 0, 0 얘가 중점이 될 거란 말이야. 미지수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는 거니까 얘를 막 회전 출구하지 말고 딱 이렇게 맞추자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내가 A라는 점의 좌표 하나 만들어서 보통 여기를 A, B 여기를 C하고 마이너스 C라고 하는데 조금 헷갈리겠네. 뭐 그냥 여기 B, C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좀 하자. 얘가 아마도 M이라는 점이 될 테니까. 그럼 그냥 똑같이 그 식을 그대로 가면 돼. 잘 봐봐. A, B의 제곱. 그럼 얘에서 얘의 제곱을 하는 거니까 아마도 B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생길 거야.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 C의 제곱을 하게 되면 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C의 제곱 우리. 그런데 밑에 있는 시에 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인 거니까 얘네들을 더하잖아.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2배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싹 전개해서 계산하는.
그 다음에 우변에 나와 있는 AM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이 B, C에서 0,0까지 해서 얘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나올게요. 여기에 BM이라는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요 길이가 A인 거니까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버리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돼서 여기다 뭐 하면 2배 하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아,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얘가 성립하는구나. 여기까지 보이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동행방정식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 학생들 되게 어려우기 때문에 진도 빨리 안 나갈 거야. 천천히 나갈 거야. 그래서 일단 지금 공부한 데까지 선생님이 필수 예제도 쭉 풀어줬는데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그 다음에 필수 예제도 다시 한번 노트에다 싹 다시 푸세요. 오케이? 다시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중간중간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런 다음에 라이트 쌤 숙제 나가도록 할 거니까 풀어보시면 되세요. 자, 푸세요.